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자, 금요일날 장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두산 에너빌리티만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급락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모두 다 빠졌어요. 이게 미국발 악재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해줬던 건데, 단순 미국이 빠져서 우리나라만 빠졌던 것도 아니고요. 거의 전 세계 증시가 빠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유럽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내용은 들여다보면 지역은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부실 채권이 많아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은행이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면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가 나오면서 목요일날 미장에서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한마디에 바로 미국 증시도 말아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장에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자, 아마존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신규 건설을 3배로 확대한다. 이미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존 엑스에너지와 이제 협력하기로 MOU를 맺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목표가도 상향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흐름은 여전히 좋아요. 단순하게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이 모든 증시의 상승 이유가 바로 AI죠. 자, AI,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결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력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필요한 산업을 하고 있죠. 예,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신고가를 가는 걸 아마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근데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렸거든요. 자,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분명 코로나 장세 때처럼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하고 그때는 다르죠. 예, 분명히 산업의 방향성이 중심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도 이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지비주 신고가를 기대하고 있으시지만 저는 신고가 금방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 5만원 대비 거의 10만원 갔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위치에서요, 14만 6천원까지 대략 한 80에서 90%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발동 걸리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사적 신고가 넘어서서 얼마까지 갈 거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창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고가를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신고가라고 모두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예,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두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구나라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툼이 안 나오죠.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신고가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 수급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수급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땐 좋지는 않았죠. 왜냐? 자, 외국인과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은 지금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죠. 결국 주포는 외국인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해줬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연기금도 계속해서 연속된 매수가 들어왔고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자, 투신, 보험 거의 대부분이 최근 이틀 정도만 매도가 나왔지 그 전부터는 이미 매수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틀만 놓고 봤을 때 걱정하실 건 없다. 자,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이틀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장에서도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오클로라는 이 미국의 SMR 기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어요. 대략 한 고점이 5% 정도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흐름을 신고가 부근으로 이어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만 뉴스케일 파워는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요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시총이 오클로가 더 크죠. 거의 2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미장에서 원전주의 대장은 오클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로가 계속 우상향 해준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경우 두산이 이렇게 밀리더라도요,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주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냉정하게 아직까지는 매출이 시원시원하게 뽑아져 나오는 구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이유는 매출이 실제로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3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좀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죠? 자,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면서요. 자, SSD하고 이 D램 수요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즉각 반영이 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요, HBM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주력은 HBM4예요. 이 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HBM4에 대한 매출이 잡힌다라는 거죠.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부터는 매출이 잡힐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은 시원시원한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자, 가스 터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자, 가스 터빈을 종주국인 미국에 수출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 AI 기업인 XAI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무려 빅테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을 수주한 거죠.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가스터빈은 전 세계에 아시죠? 5개 기업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빅3라고 하죠. 빅3라고 말하는 이 지히보노바, 지멘스, 미쯔비시 이 기업이 소위 시장의 80%를 거의 점유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틈 사이를 우리 두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잖아요. 거기 전력 공급해 주려면요. 가스터빈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이들 원전만 생각하시는데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도 필요하고요. 우리 두산은 수소터빈도 만들고 풍력터빈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게 결국 이 데이터 센터인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게요.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전력 인프라가요. 40에서 50%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반도체는요. 몇 프로 들어갈 것 같나요? 15%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20%. 압도적으로 필요한 게 전력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요. 반도체에 투입해놨어요. 근데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이거 뭘로 돌려요? 못 돌려요. 그렇다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 앞으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도 7월 말쯤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텐베거 갈 종목이 뭐냐? 메리츠 증권에서 뽑은 종목인데요. 우리 두산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SMR, 원전 기자재 수주 확대,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있죠. 농협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 AI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대형 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가스터빈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7월 말쯤에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7월 말이면 언제죠? 자, 이 구간이에요. 요 박스 치고 있던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만원, 높게 잡아도 7만원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텐버거를 외쳤다? 그럼 얼마죠? 최소 60만원, 많게는 70만원까지도 증권사는 생각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너무 높다?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기준으로 봐볼게요. 2만원으로 잡아도요. 텐베거 종목이라고 판단한다면 20만원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역사적 신고가가 14만 6천원이에요. 이제 100%도 안 남았습니다. 대략 한 85%?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에 두산 올라간 거 봐보세요. 300% 올라가는데 정말 순식간에 올라갔죠. 자, 본격적인 상승이 올해 4월부터 나와서 6개월간 수직 상승을 해줬어요. 300%를. 근데 앞으로 90%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 신고가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제가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한 번 상승을 해주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줍니다. 이때 상승했던 기간으로 치면 거의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이때 코로나 때죠. 이때는 1년 동안 상승해줬어요. 이때도 거의 1년은 좀 안 돼도 한 1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요, 본격적인 상승이 9월달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7월에서 8월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죠. 단순히 차트 상승 기간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D램이라든지 SSD가 쇼티지 현상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도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스 터빈도 현재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기존의 빅3 이 지멘스, 지히보노바, 미쯔비시 이 기업들이 지금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데 가스터빈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7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7년 기다릴 수 있나요?
못 기다리죠. 그러면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이번에 그게 실제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도 엄청 급하죠. 왜 급해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AI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전력을 공급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게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여전히 공사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처럼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조만간 올 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계속 삼성전자를 비교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단숨에 200%가 넘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 구간은 박스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박스 하단에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외국인들이 매수해줬잖아요.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때는 변칙적으로 좀 예가 나왔었지만 이때는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나왔을 때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빼놓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거, 기관과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는 그래도 여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자, 요 라인을 지켜줬을 때 왜 지켜줬을까요? 단순하게 차트 기술적 분석만 의존하셔서 삼성전자가 이 라인에서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철저하게 이런 대형주들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포 역할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정말 소형주처럼, 정말 시가총액이 작은 3천억 미만의 스몰캡처럼 어떤 세력들이 관여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흐름보다는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가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5만 원을 깨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락했던 이유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했던 반도체들, 메모리 반도체 중에 DRAM도 있고요, SSD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핸드폰, 무선 사업부도 핸드폰 잘 팔리고 있었죠. 거기에 가전도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여기라고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순히 이 라인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 정도에서는 적정 주가, 소위 말해 이 PER이 여기서는 괜찮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산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라인을 왜 계속 지켜줬을까요?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 라인만 되면 반복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가 아직은 본격적인 수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6만 원 라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거품이 꼈다라고 판단되면 진작에 매도가 나오고 4만 원, 3만 원으로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다시 한번 올라가자는 흐름이 나왔고, 결국엔 원전, 가스터빈, 그다음에 수소터빈, 풍력터빈, 이 모든 게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줄 산업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역사적 신고가? 이거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매출 추정 그래프 보세요. 25년엔 1,000억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3,000억, 27년엔 7,000억, 그 다음에 1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자, 두산의 지금 분기 매출이 대략 3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분기 매출이 오로지 SMR에서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2030년부터는 뭐가 열리죠?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립니다. 두산의 먹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늘 이걸 보여드릴 때마다 같이 비교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매출을 보시게 되면요, 이때 2배가 좀 안 되게 뛰었어요. 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근데 이때 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 3배가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사람들이 한 4배에서 5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런 광기의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22년에서 23년 넘어가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3년 초부터 23년 7월까지, 지금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30만 원이 고점으로 찍혀 있었는데 원래는 10만 원도 안 됐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전 가격 기준이에요. 150만 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광기의 구간 플러스 거품까지 끼다 보면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MR도 아까 에코프로 그런 매출처럼 2배, 3배씩 뛰어가고 있어요.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자, 가스터빈도 수주하고 SMR도 수주하고 대형 원전도 수주한다라면 필연적으로 두산 에너빌티의 매출은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거고요. 충분히 우리 삼성전자처럼 따라가줄 수 있는 원동력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마존이 건설 규모로 3배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도 보세요. AI 확산에 대한 가스 터빈 풍기,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찾아온 기회에, 자,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9년까지 글로벌 가스터빈 20기를 예약 요금 지불하면서 가스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구매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중동에도 추가 수주가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도 결국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AI잖아요. 이거에 뒤처지면 선진국들은 후진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중에 선두주자가 중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뒤처지고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활발하게 짓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도 지금 급하죠. 그러면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미국은 원전 시공 능력 없는 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 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또 말씀드려볼게요. 자, 원전 기술력 있는 나라 프랑스, 이 두 번째 일본, 네 번째 러시아, 네 번째 중국, 다섯 번째가 한국, 우리나라죠. 자, 미국도 당연히 원전 기술력은 있는데 미국은 엔지니어링 기술만 있어요. 시공 능력이 없고 설계 능력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79년 이후로 실제로 원전을 제대로 지어본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술자들이 모두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원전 기술력이 있는 나라죠. 실제로 글로벌 탑티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프랑스도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핀란드에 원전 지으면서 공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별로 신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거의 퇴보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손을 잡을 리는 없고 남은 건 한국이잖아요. 결국엔 웨스팅하우스가 노예계약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지만 결국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수원을 손을 잡아도 되고요. 두산중공업과 손을 잡아도 돼요. 한수원과 계약을 하더라도 결국 한수원 역시 두산 에너빌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대차장고도 한번 봐볼까요? 대차장고 흐름은 계속해서 줄고 있었어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티가 상승을 해주는 와중에 여전히 줄고 있었고, 흐름 자체도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대차장고는 줄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두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앞전에 실제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때죠. 이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두산 에너빌티 주가가 빠졌죠. 대략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네요. 이때 두산 에너빌티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자, 이때 실제로 대차장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강하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 자, 이때. 그래서 우리는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추적할 필요는 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구독만 해주시면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 찍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눌러줘야 제가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 바로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두산과 삼성을 많이 비교해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아니다. 다만 그 시기가 이제 하나둘씩 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삼성은 매출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제가 앞에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2년씩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1년, 여기도 1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우리 내년에도 좋을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 지금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에요. 테크윙은 삼성전자가 만든 SSD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장비 회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40% 갈동한요. 얘는 단기 160% 갔습니다. 금요일장에도 갔어요. 자, 심텍이라는 종목은요. 자, 삼성전자 최근 40% 갈동한 얘는 134% 갔습니다.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와 D램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즉, 부품 회사란 얘기죠. 자, 소재 부품 장비. 자,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지금 최소 100% 넘게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이제는 아셨다라면, 자,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기간이 내년 7월에서 8월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때까지 간다는 걸 알았다면 포트에 소부장 종목은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 기간이 일치하고요.
엔비디아에 납품 실패했을 때 그 기간에 하락했던 시간까지 동일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 구간, 이때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죠. 참 신기하게도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은 계속 매도만 해요. 자, 외국인이 사는 이유 다 아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왔고 이게 최소 1년 동안은 간다라는 거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일만 남은 거예요. 자, 이 소부장 업체 중에 얘도 장비 업체예요. 예, 후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요. 어디다 납품을 하냐? 거래처가 당연히 삼성도 있는데 얘는 스와도 거래를 하는 회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올라타겠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논리의 종목을 투자라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파시고요. 이 종목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강력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계속 갈 종목이다. 역사적 신고가 14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종목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두산은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자, 아까 심택 보셨죠? 단기 130% 넘게 갔어요. 자, 테크잉 보셨죠? 얘는 거의 160%까지 가까이 가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종목이잖아요. 제가 뭐 중장기 관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기 저항 이 구간까지 대략 이 구간이 100%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요 정도만 노려보자. 언제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만 노려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력 추천드리는 장비회사 후공정 업체이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우리 두산의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두산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꼭 문자 보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에는 꼭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바로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모두 다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심택 보셨잖아요. 130%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고요. 테크잉 160% 그냥 한 번에 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습니다. 보여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수만 하고 있어요. 자, 출발할 일만 남았고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시면은 제가 주말이지만 우리 두산 주주분들을 위해 구독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장에는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자리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안내 드릴 거니까 주말 안에 꼭 문자 주셔서 우리 월요일에는 꼭 잡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시적인 관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원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다시 한번 증시, 미국 증시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갔죠. 자, 목요일에는 지역은행 노이즈가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를 하락시켰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장 기준으로 3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 지역은행 얘기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하락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요 얘기 한마디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좋아졌어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트럼프가 11월 1일에 중국에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11월 이전에 우리 중국과 협의할 거예요 라는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죠. 언제죠 그게? 자, 10월 29일 날 트럼프가 에이펙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30일 날 시진핑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이때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요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다만 에이펙까지는 대략 한 12일 정도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으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고 제가 무슨 일이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영상 찍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 영상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발언으로 실제로 나왔죠. 2주 내 시진핑 만날 걸 결국엔 에이펙 때 시진핑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10월 29일 날 방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잖아요. 자, 만나서 필연적으로 원전 얘기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앞전에 우리 조선처럼 마스카 프로젝트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미국이 지금 엄청 급하잖아요. 중국은 원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지지부진하면 결국 AI 패권을 중국에 넘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전 역시도 우리나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오는 그거에 대한 일정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이 트럼프가 오고 나서 원전 얘기가 기사로서 쏟아져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투자자로서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원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북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 관련주, 테마주긴 하지만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두산 종목과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 아난티도 대표적인 대북 테마 종목이죠. 자, 좋은 사람들, JS지나, 일신석재. 차트로 봤을 때는요, JS지나가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뭔가 버텨주는 흐름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아마 가장 단기적으로 대북 테마 쪽에서 좋은 거는요, 이 개성공단으로 좀 엮인 애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이 이제 리조트를 지금 크게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시장이 열린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이 북한으로 관광을 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갔던 것처럼. 그러면은 리조트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아난티가 있죠. 이 아난티도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사실 아난티가 대북 테마의 1등 역할을 해줬던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물론 얘는 테마주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적정가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예상하면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이 두산이 하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다가올 미래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처럼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시즌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혹시라도 정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하락을 해주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거 기회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기회를 꼭 잡으셔라고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영상 추적 관찰해서 찍어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